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 차가운 총성이 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 김재규의 총이 빗나갔다면, 혹은 아예 총을 꺼내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졌을 그날 이후의 역사 함께 가보시죠. 1. 제5공화국은 없었다. 1980년 5월 광주. 전두환은 군권을 장악하고 신군부는 집권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건재했다면 전두환의 12.12 군사 반란은 일어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박정희는 이미 권력 누수에 민감해 있었습니다. 유신체제는 불만이 팽배했고 경제 성장의 이면엔 민주화의 목소리가 커졌죠. 박정희가 살아남았다면 그는 점진적인 유신, 완화 혹은 개헌을 통한 정치적 생명 연장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두환 시대의 강경 통치와 광주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화가 빨리 오진 않았을 겁니다. 한국형 개발 독재의 장기화. 박정희는 경제 성장에 집착했고 수출 중심 정책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계속 집권했다면 1980년대에도 중화공업과 수출 산업 중심의 고도 성장은 이어졌을 겁니다.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더 강력해졌겠죠. 반면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나 복지 정책은 더 미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같은 민주노동운동도 훨씬 늦게 등장했을 수 있습니다. 3. 미국과의 관계 악화 혹은 냉각. 1970년대 후반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며 박정희 정권과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살아남았다면 한미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박정희가 핵개발을 강행했다면 미국의 제재와 고립은 불가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국산 핵무기 보유국, 대한민국?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국제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겠죠. 4. 야당의 미래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운명. 김영삼은 제명되고 김대중은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박정희 체제가 계속되었다면 이 두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망명 상태로 머물다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고 더 늦은 시점에서야 다시 정치 전면에 복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삼김시대의 민주화 경쟁 구도 자체가 사라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5. 민주화는 2000년대에나 가능했을 수도. 박정희 체제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국민들의 피로감과 저항은 점점 더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치밀하게 권력을 설계했고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었죠. 결국 민주화는 1987년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나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식 모델로 가는 한국. 경제는 발전했지만 정치적 자유는 제한된 그런 미래 말입니다. 결론, 기적과 그늘의 길목에서 박정희가 살아남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산업 강국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는 더 억눌리고 민주화는 훨씬 늦어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민주화와 느린 경제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해왔죠. 그 대가로 얻은 오늘의 자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미래를 맞이했는지를 되새겨볼 때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만약의 역사를 함께 탐험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